개장 전 짚어봐야 할 딱 이거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특정 테마나 뭐 이슈,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네. 방어적 투자라는 약간의 어떤 개념적 설명을 오늘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산업도 아니고 네. 어떤 트렌드도 아니고 네. 웬일로 방어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 요즘 뭐 무역 분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여러 네.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어주 얘기가 요즘 여기저기 뭐 네. 증권사 시장에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되고요. 뉴스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서 네, 준비해봤는데요. 실제로요, 11월 달에 국내 주식시장이 아주 부진해 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또 큰 폭 반등이 일단 기대되는데요. 예. 그 와중에 섬유의복이라든가요, 음식료주, 음식료 이런 소위 경기 방어 섹터에 있는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아실 만한 중에서는 아마 자제분들이 계시면 또 물건 사주냐고 옷 사주냐고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라코리아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사상 최고가 추세를 계속 하고 요즘 있습니다. 10대 트렌드 예. 브랜드죠. 어제는 약간 좀 내렸지만 네. 하이트진로 이런 건 또 뭐 술 드시는 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최근 하이트진로 최근에 지금 11월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대표적인 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좀 더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요. 방어주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사전적 의미랑 일단 우리 업계에서 쓰는 얘기를 같이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죠. 경기의 향방, 즉 방향성에 상관없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즉 민감하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네. 역설적으로 보면 경기가 나빠지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전체적인 시점에서도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를 비슷한 말로는 경기 둔감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뭐 똑같은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업 주가의 주식의 어떤 주가에도 크게 뭐 방어 움직이지 않고요. 영향을 받더라도 혹시라도 주가 같이 급락하더라도 반등할 때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경기 둔감주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경기 방어 그리고 경기 둔감의 개념이 사실 네.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쓰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 디펜시브 스탁이라 그래갖고요. 예. 뭐 수비형, 뭐 방어형 주식이다 할 때 디펜스, 뭐 농구장 가면 디펜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약간 뭐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예. 똑같은 산업 분류 체계를 일단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즉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라는 게 GICS라는 게 있고 1999년부터 나왔고요. 이게 MSCI랑 S&P가 공동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는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뭐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딱 11개입니다, 섹터가.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금융, 기술, 그리고 새로 생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유틸리티 소재 이렇게 11개가 크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 분류, 그 안에 뭐 중분류, 소분류가 있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금융 등 같은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방어 섹터라고 일단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해외 이 주식 다룰 때요,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계속 나오는데 네네. 이 두 개가 약간 헷갈리거든요. 네, 헷갈리고 이제 시대 상황을 약간 반영하는 게 있겠는데요. 필수 소비재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흔히 우리가 필수 소비재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쓸 수밖에 없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임의 소비재는 예를 들어서 취사 선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임의 소비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런 관련된 시험,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면 저도 이거 시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하지만 않거나 아니면 약간의 암기도 필요한 건데요. 이게 증권회사 직원이나 투자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항목이 되겠는데. 당구장 표시해야 되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죠. 그리고 꽃표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빨간 표로 찍 붙고 이런 거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요, 생수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고기 있죠, 고기. 고기 하는 것들. 그리고 곡물 같은 음식료 업종은 필수 소비재지만 커피, 예를 들면 뭐 그 커피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입니다. 다만 탄산음료 있죠, 코카콜라. 그리고 예. 여기서 이 문제 나면 무조건 한 80% 떨어지게 딱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담배 있죠, 담배. 예. 맥주는 필수 소비재로 분류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어떻게 담배를 피고 맥주고요. 특히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다 담배를 피고 맥주를 마시고 술 마시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다 보셔야 되겠고요. 유통업종 내에서도 동네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 성격이 있고요. 백화점은 웬만해서는 임의 소비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제 기준으로는 이 담배 맥주는 필수 소비재는 아닌데 위원님께는 필수 소비재가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전 담배 맥주는 상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나라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하고 주식시장에도 일정 수준 뭐랄까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통신이라든 전력 등 유틸리티 기업이 요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료 기업이 요즘 좀 살아있고요. 자, 한번 보시면 유통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이런 것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살아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이 아니라 한 3, 4년 전에 보면 BGF 리테일 같은 게 주가 급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 보면 맞아요. 경기가 안 좋더라도 동네 편의점은 간다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다시 그런 시기가 조금 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 것이 그런 큰 틀에서는 방어 섹터를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방어 섹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네.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배당이나 배당도 결국 대표적인 방어적 투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인데 많은 분들은 배당 주주를 얘기하면서 매매 차익도 없고 배당 수익도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실제로 보면 없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걸 딱 없어요? 이해하셔야 되겠다라고 먼저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배당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주회사 체계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배당 증가 유도되고 있고 연간 배당에서 반기 배당, 이제는 분기 배당으로 늘어나니까 배당락 받고 더 팔고 다시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한 3달만 갖고 있으면 또 돈이 들어오고 또 네.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찬바람 불면 네. 배당주라는 네.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관점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12월 뭐 30일 다 왔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오히려 주시장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똑같은 이익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지되면서 주가 하나 떨어지면 오히려 흔히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요? 배당 수익률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죠. 예.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주가를 배당금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배당금이 동일하다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배당 수익률은 올해 같은 경우는 2.5%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배당이 좀 적다라고 많이들 알고 네. 계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면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아마 2.4에서 2.5% 정도 줄 예. 거라고 하이투자증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질문하신 건 배당 성향인데요. 배당 성향은 보통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가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덜 주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요구 자체가 배당 성향을 늘리는 분위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배당에 대한 부분을 더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다. 네. 국내에서는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배당을 해서 좀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주가 떨어지면 손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배당주를 주식 사셨으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배당도 복구했고 그래도 주가도 벌겠다 하니까 쉽지 네. 않은 건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배당 투자 대부분 단기 차익이 별로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냥 일정한 수익을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대상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당 투자는 어떤 개별적으로 매매하기가 제가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투기에 익숙한 분들은 제가 보면 말립니다. 오히려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외 배당주 펀드라든가 고배당 ETF가 우리나라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펀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관련해서 유망 펀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거 뭐 제 얘기보다는 이거는 뭐 제로인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펀드 평가 회사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대충 보면 배당 수익률이 삼성 배당주 장기 펀드, 한국 밸류 10년 투자 배당, 베어링 고배당 등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증권사, 은행, PB와 상담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미리 이제 자막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펀드나 이런 것보다 종목을 궁금해요. 지금 꽤 안 있잖아요. 그래도 예, 네.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도 말씀해 네, 종목 다 두 가지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대표 주자고
배당 성향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3.5%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올해 기준을 보면.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모든 걸 다 갖춘 것이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맥쿼리 인프라라는 주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한 10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 많은 제가 증권사에 다닐 때도 그렇고 방송국에 가서도 시청자분들이 이거 돈 언제 벌겠냐 얘기를 대부분 하세요. 이런 거 누가 아냐 그러는데요. 이거 한번 쳐보시면 이게 지금 사상체육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이요. 순항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 쭉 꾸준히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인지만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그 법률적 용어가 다른데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배당 수익률로 쉽게 얘기하면 5%가 넘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회사냐? 백거리 회사가 아마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속상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할 때 비싼 돈 내고 다니시죠? 비싼 돈 내고 운전하시면 몇 천 원 낼까 아니면 7, 8천 원 내지 않습니까? 제가 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달라는 대로 줘야죠. 우면산 터널 있죠? 예. 비싼 돈 내죠? 천안 논선 고속도로 다닐 때 비싼 돈 내죠? 예. 다 얘네가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맥쿼리 인프라 같은 거가 여러분들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년째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아유, 그냥 네. 기승전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은 또 맥쿼리 인프라 말씀을 해주셨네요. 변동성 확대 속에서 방어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흐름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이양현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짜릿한 해외 주식 정보가 온다. 해외 주식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넷과 함께하세요. 투자의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미국, 일본, 중국, 이머징 마켓까지 당신을 위한 맞춤형 해외 투자 정보가 한눈에. 투자는 쉽게, 분석은 정확하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과 함께 해외 주식 투자의 신세계를 경험하세요.